네, 연예가 포커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연예가에도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영화 배우 오달수 씨가 자신을 향해 제기된 성추행 논란에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 문제가 불거진 지 8일 만에 이제 사과를 하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첫 시작은 댓글이었는데요. 그 연극계에서 미투 파동이 이제 제일 컸던 게 이윤택 연출가라고 있는데 한 네티즌이 이제 이윤택 관련된 기사에 어떤 댓글을 달았어요. 이윤택 연출가가 데리고 있던 배우 중 한 명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유명한 코믹 감독 배우가 나를 성희롱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누가 봐도 오달수 씨인 거를 연상할 수 있는 이제 댓글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통 미투 같은 경우는 SNS에 이제 자기의 실명을 공개를 해서 폭로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댓글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아무래도 좀 의도로 의심을 했고 결국 당사자가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달수 씨가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도 6일이 좀 걸리긴 했지만요. 근데 며칠 후에 바로 JTBC 뉴스룸에서 또 다른 폭로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연극 배우 엄지영 씨인데 2명의 피해자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네. A 씨도 증언을 했고 엄지영 씨는 아예 얼굴을 공개를 하면서 사태가 커졌거든요. 그 후에 이제 오달수 씨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면서 이제 공식 입장을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증언을 한 이후에 사과를 하게 된 거잖아요. 오달수 씨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건데 늦은 입장 발표 때도 그랬지만 사과문 역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묵묵부답이었어요. 이제 이번 파문이 커지고 나서 오달수 씨가 묵묵부답이었다가 직접 이제 작성하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그 사과문이.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번 사과문에서 그 몇 개의 문구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일단 뭐 이제 살펴보시면은 뭐 성추행을 이제 폭로했던 이제 A 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 덫에 걸린 짐승처럼 팔도 잘렸고 다리도 잘렸다는 등의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뭐 현 상황이 의도치 않게 벌어졌고 심리적으로는 힘겹다는 그 호소의 어투가 강한 그런 문장을 사용을 하셨어요. 여기서 또 이제 뭐 대중들이 또 반발이 있었고 가장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킨 것은 25년 전 잠시나마 연애 감정이 있었다는 문구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 오달수 씨 입장에서는 이번 성추행이 뭐 의도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뭐 대놓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당사자인 엄지영 씨가 이번 뭐 사과문을 발표한 거는 다행이지만 뭐 연애 감정이라고 말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굉장히 반발을 크게 하시고 계십니다. 뭐 글쎄 뭐 연애 감정으로 당시상을 뭐 벌어졌다는 해석을 뭐 해서 조금이나마 뭐 자신의 실수를 좀 희석하려고 한 건 아닐까. 뭐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표피는 사과문인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핑계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보도자료를 처음에 받자마자 봤을 때 소속사의 검수가 없고 본인이 쓴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면 오히려 논란이 커지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이 적중을 했고요.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 그 A 씨에게 오달수 씨가 A 씨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소설을 잘 쓸 것 같아서 글을 써보라고 권유했던 친구다라는 굳이 그런 설명을 썼어요. 근데 과연 그런 표현을 한 그 의도에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 무엇보다 좀 질책을 받은 게 연애 감정이라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가 참 저희도 놀랐었고 만약에 연애 감정이었고 상대가 거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달수 씨는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법적 대응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사과를 하면서 연애 감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일단 모순이고요. 이도저도 아닌 사과문이 됐다고 보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김태우 씨도 김태훈이라는 배우도 이제 미투 운동 지목이 됐는데요. 피해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서 그랬다라면서 사과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사과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한편 저 지난주에 미투 운동 관련해서 그 조재현 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후 상황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네, 2월 24일날 배우 그 채율 씨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글이 삭제되긴 했는데 이제 채율 씨가 조재현 씨가 촬영 현장에서 여성 스태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근데 조재현 씨가 24시간 만에 이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죠.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 추가적으로 추가 폭로가 이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미투 운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과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약간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원래 그 크로스에서 조재현 씨는 죽음으로 하차하는 때가 됐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약간 시기가 오묘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사실 조재현 씨의 경우는 취재진들이 가장 많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재가 들어갔던 매체들도 상당히 많았고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편의 드라마 하차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 기자님. 뭐 지금 현재 이제 조민기 씨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면 초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얼마 전에 한 매체에서 뭐 카톡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이제 폭로 여성이 카톡이 공개가 됐는데 카톡 네네.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카톡 메시지가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 이 방송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언급을 좀 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데 뭐 예를 들면 조민기 씨가 상대 여성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서 그거를 이제 보내고 노골적으로 뭐 이제 노골적인 발언들이 담긴 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네, 네. 이게 뭐 지난 2015년 8월경에 있었던 일인데 조민기 씨와 뭐 대화를 백업해둔 그 폭로 여성이 이번에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사자가 이제 밝혔지만 조민기 씨는 카톡까지 드러나면서 사실 뭐 이제 국민 여론, 대중 여론은 완전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제 경찰 소환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민기 씨가 일단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피해자가 10여 명 이상이고 특히 조민기 씨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인물들이 학생들이었다는 점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민기 씨가 지금 확실히 사면 초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미투 운동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되게 무섭기도 하고 좀 아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윤택부터 뭐 조민기, 뭐 저기 조재현, 오달수 등 뭐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뭐 연극 영화, 방송계 이제 거물들이 추락을 이제 거듭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거물급 인물들의 성추행 및 그 성폭행 사실이 대거 밝혀지고 있고 이들이 또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는 이제 미투 운동이 정점을 좀 넘었다고 봅니다. 이제 정점을 넘으면서 네. 밝혀질 만한 거물급 인사는 지금 다 나왔다는 사실 느낌입니다. 소문이 지금 많았던 분들. 예. 저는 이게 미투 운동이 정말 큰 성과라고 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우려할 부분,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꼭 반드시 우려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반대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허위 폭로입니다. 허위 폭로라든지 뭐 논란성 발언들 그리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이제 뭐 생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마녀 사냥 같은 게 또 이루어지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연타로 벌어지게 되면 미투 운동 본질은 또 훼손이 될 거고 이 운동이 힘을 잃는 거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좀 지속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바로잡고 너무 그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그 여태까지 바로잡지를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가야죠.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앞서서 네. 저희가 언급한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 사실이 폭로된 배우들의 경우에는 사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 컸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충무로는 지금 거의 뭐 쇼크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 최초로 1과 2가 다 같이 촬영을 한 작품이잖아요. 이미 네. 촬영이 끝났는데 지금 신과 함께 2 같은 경우는 오달수의 분량을 통편집하고 전체를 재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세트장을 허물었기 때문에 다시 세트장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가 CG 작업도 해야 되죠. 또 그리고 투자자들을 다시 설득을 해서 투자 비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포스터 보시면 알겠지만 김원희 씨랑 투샷이 거의 많기 때문에 네네. 김원희 씨도 재촬영에 들어가야 돼요. 네. 또 영화 이웃사촌 같은 경우도 이제 촬영이 이미 진행된 상태고요. 뭐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랑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미 촬영이 끝난 작품이에요. 이 두 남은 작품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합치면 제작비의 증액이 지금 수십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떡해요, 네. 진짜. 뭐 어쩌면 뭐 몇 편의 드라마, 뭐 몇 편의 뭐 영화 더 큰 피해를 뭐 감수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미투 운동의 이 여파 영향 어디까지 이제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아까 박 기자님께서 이제 뭐 드러날 부분은 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끼리는 현실적으로 한 달 뒤면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운동이 좀 오래 가고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뿌리까지 좀 건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피해 여성들이 이제 폭로글을 남겼는데 낙인이나 이제 피해 그런 이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용기를 냈다라고 좀 박수를 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경찰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 미투 운동이 건강하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이제 그 영향을 얼마나 더 미투 운동에 미칠 것이냐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한데 저는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못했어요. 뭐냐면 이제 용기를 내서 미투 운동에 동참했던 피해자들, 특히 뭐 여전히 뭐 연예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이 2차 피해를 이제 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보호 장치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연예계 그 특성상 예.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누가 뭐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해서 계속 연속성을 갖고 폭로를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살펴보면 폭로를 하신 분들 중에 유명 여배우나 우리가 뭐 흔히 정말 유명하게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분명히 무섭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폭로자들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전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연예가 포커스에서 미투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